예, 안녕하십니까. 신원호TV의 신원호입니다. 오늘은 공산주의와 거짓말이라는 주제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공산주의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했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거짓말이나 살인, 방화, 폭력, 어떤 도구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비판 전설을 펴낸 요셉 보헨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의 허구성을 파악하기 힘든 주요 원인은 거짓말이 지나치게 심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이러한 방법에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서는 누구라도 그렇게 엄청난 거짓말을 끊임없이 할 수 있으리라고는 믿기 어렵다. 공산주의자들은 엄청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맺은 협상, 조약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속이고 시간을 벌어서 결국 혁명 완수를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공산주의자들이 맺은 협정, 예를 들면 중국의 국공합작, 또 1948년 남북 정당사회단체 지도자협의회 공동성명, 또 1973년 체결된 베트남의 파리평화협정, 그동안의 북한이 한 약속들, 그리고 지난해 있었던 트럼프와 김정은의 하노이 회담 등을 가지고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중국의 국공합작입니다.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이 두 번 합작을 했습니다. 1차 때는 1924년 1월, 이때 국민당의 공산당원들을 개인 자격으로 입당시키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에 공산당원들이 입당을 해서 주요 요직을 맡는 그런 일이 있어서 세가 확장이 되었지요. 그 다음 두 번째가 1937년 9월에 2차 국공합작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국민당이 공산당과 전쟁을 했는데 5차 전쟁에서 공산당이 패전해가지고 저 산시 북부 지역으로 이제 퇴거에 옮겨갔습니다. 세력이 아주 약화됐죠, 이제. 그래서 장개석의 이 국민의 군대, 국민당이 6차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만일 이때 6차 공격을 실행했다면 아마 공산당은 중국에 발을 못 붙이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일 전쟁이 발발하여서 모택동의 홍군으로부터 국민당의 제의가 오기를 먼저 우리가 연합해서 일본군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하자, 이런 휴전 제의를 받아들여서 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택동은 이런 2차 국공합작을 메꿔서 이제 국민당과 더불어서 이제 일본군과 싸우는 척하면서 저 후방에서 게릴라전을 펴면서 이제 전쟁의 흉내를 내면서 모택동의 야심은 자기의 세력을 키운 것입니다. 지금 국민당 군대는 앞서 싸우는데 자기들은 뒤에서 흉내만 내면서 자기의 세력을 키우다가 전쟁 끝에 이제 국민당과 이제 서로 대립되니까 그 세력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장개석의 국민의당은 대만으로 쫓겨나고 중국은 공산화가 되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 1948년 4월 30일 북한에서 있었던 남북 정당사회단체 지도자협의회 공동성명입니다. 이 성명은 김일성의 초청으로 남북 56개 단체장이 모여서 협의한 성명서입니다. 여기에 참석한 단체장은 북조선노동당, 남조선노동당, 한국독립당,
민족자주연맹, 근로인민당, 북조선 농민당 등인데 여기에 우리 남조선의 김규식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들은 그해 5월 10일에 있는 남한 단독 선거를 반대하고 또 미군 철수 등 4개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소련이 제의한 바와 같이 우리 강토에서 외국 군대가 즉시 철수하는 것은 우리 조선에서 조정된 곤란한 상황 하에서 조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정당하고 유일한 방법이다. 미국은 이 정당한 제의를 수락하고 자기 군대를 남조선에서 철수시킴으로써 조선 독립을 실질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제가 우리 조국에서 구축된 이후 우리 조선 인민은 자력으로 외국의 간섭 없이 우리 문제를 우리 민족의 힘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였으며 우리 조국에는 이것을 해결하기에 충분한 간부들이 다수 있다. 첫째는 미군 철수입니다. 둘째, 남북 정당사회단체 지도자들은 우리 강토에서 외국 군대가 철수한 후에 내전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며 전쟁은 하지 않겠단 말이에요. 또 그들은 통일 대한조선인민의 지망에 배치되는 여한 무질서의 발생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남북 정당사회 단체들 간의 전치 약속은 우리 조국의 완전한 질서를 확보하는 튼튼한 담보이다. 그러니까 전쟁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외국 군대가 철수한 이후 하기 제정당사회 단체들은 공동 명의로서 전 조선 정치회의를 소집하여 조선 인민의 각층 각계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임시정부가 즉시 수립될 것이며 국가의 일체 정권은 정치, 경제, 문화, 생활에 일체 책임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정부는 그척 과업으로 일반적, 직업적, 평등적 비밀투표로서 통일적 조선 입법기관은 조선 헌법을 제정하여 통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상기 사실에 의거하여 본 성명에 서명한 제정당사회단체들은 남조선 단독 선거의 결과를 결코 인정하지 않으며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1948년 4월 30일 남북 정당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의. 그래서 56명이 서명을 했는데 여기 김구도 서명을 했습니다. 5월 6일 돌아온 김규식은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두 사람은 4월 30일 성명이 통일 조국을 건설할 방향을 명시하는 것이라고 자찬을 하면서 북조선 당국자도 단정, 한쪽만 정부를 만드는 것, 단정은 절대 수립하지 아니하겠다고 확인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김구 선생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반대 성명을 이렇게 냈습니다.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이 내용이 좀 긴데요.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때 나의 단일한 염원은 3천만 동포와 손을 잡고 통일된 조국, 독립된 조국의 달성을 위하여 공동 분투하는 것뿐이다. 이 육신을 조국이 요구한다면 당장이라도 재단에 바치겠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내 생전에 38선 이북에 가고 싶다. 그쪽 동포들도 제 집을 찾아가는 것을 보고 죽고 싶다. 굳은 날을 당할 때마다 38선을 싸고 도는 원귀의 곡성이 내 귀에 들리는 것도 같다. 고요한 밤에 홀로 앉으면 남북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동포의 원망스러운 용모가 내 앞에 나타나는 것도 같다. 3천만 형제 자매여, 부시 이의 이름에 가슴이 눌려 막히고 눈물이 앞을 가리어
말을 더 이루지 못하겠다. 바라건대 나의 애달픈 고충을 명확히 살피고 내일의 건전한 조국을 위하여 한 번 더 심사하라. 그러니까 이 김구 선생이 독립운동을 했지만은 마지막에는 결국 김일성이 편에 들고 만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이미 1940년 2월에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조직해서 위원장으로 자기가 앉고 46년 3월에는 토지개혁 노동법, 남녀평등법을 제정하고 공장, 광산, 철도, 지하자원 등을 국유화했습니다. 이미 정부가 거의 수립된 거지요. 1948년 2월에는 조선인민군 창설을 했습니다. 군대를 창설을 했습니다. 김규식이 북한에 갔을 때에 이 군사 퍼레이드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게 이승만은 북한은 이미 사실상 정부를 수립했다. 그러니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정부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하니까 미군 하지 장군은 이를 반대해서 좌우 합작 정부를 제의해서 남과 북, 좌와 우가 하나 되어서 정부를 수립해 놓고 자신들은 이제 나가려고 그렇게 했지요. 이승만이 이에 반대하자 이승만을 자택 감금도 시킵니다. 이승만은 이에 굴복하고 이제 유엔을 움직여서 이제 유엔에 설득을 해서 유엔의 허락으로 이제 5월 10일 남한만의 자유선거가 시작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김구는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때에 이승만의 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김구는 공산주의를 모른다. 김구는 너무 순진해서 정치가가 될 수가 없다. 북한의 요청대로 1948년 6월에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철수한 1년 후에 50년 6월 25일에 6.25 전쟁이 발발되지 않았습니까? 김구 선생이 죽은 것은 49년 6월 26일입니다. 꼭 1년만 더 살았으면 김구 선생이 내가 속았구나. 아마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 남한이 자유 대한민국이 된 것은 전적으로 이승만 대통령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 고문을 지낸 리차드 올리버 씨는 책을 냈는데 이승만 없었다면 대한민국 없었다. 이승만 없었다면 대한민국 없었다. 그처럼 박해를 받으면서 남한 내에 김구도 반대하고 김규식도 반대하고 미군도 반대하고 그런 가운데서 유엔을 설득해서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을 역적으로 몰고 김일성의 동조에서 남한 자유 대한민국을 선거를 반대한 김구를 지도자로 추앙을 하니 이건 참 몰라도 너무 모른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1973년 1월 27일 이제 베트남 파리 평화협정입니다. 이 협정으로 미국의 키신저와 북베트남의 르득토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 협정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1973년 1월 28일 8시를 기하여 남북 베트남군은 현재 상태에서 정전한다. 두 번째, 정전 발표와 함께 미군은 60일 이내에 병력을 철수시키고 동시에 양측은 모든 전쟁 포로를 석방한다. 셋째, 남베트남과 임시혁명정부는 남베트남인이 그들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정치적 합의를 결정하게 해야 한다. 네 번째, 베트남의 통일은 평화적 수단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수행돼야 한다. 미국의 키신저 국무장관은 이 조약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국제휴전 감시위원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캐나다, 이란, 헝가리, 폴란드 4개 외무장관과 영국, 소련, 프랑스, 중국 4개국 외무장관까지 서명에 참석을 시키고 12개국이 파리
파리평화협정의 효력을 보증한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서 2년 후에 북베트남은 무력으로 남베트남을 침공하여 공산화시켜서 베트남의 멸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파리평화협정은 북베트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남베트남을 공산주의에 빠진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이 되었고 또 보트피플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데를 전전하고 수상마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 북한은 지금까지 협정을 맺어놓고 지킨 적이 없습니다. 1956년 6월 19일 이제 25일 기습 남침을 완료해 놓고 북한은 거짓말을 합니다. 민족 지도자 조만식과 남노당 조직책임 간첩 이주하와 김상용을 교환하자. 1974년 7.4 공동성명을 발표해 놓고서 뒤에서는 땅굴을 팠습니다.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하고서 핵개발을 시작했습니다. 2006년 6월 김대중과 김정일이 정상회담을 하고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우리는 하나라고 해놓고서 2년도 안 되어서 연평해전을 도발했습니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해놓고서 2006년, 2009년, 2013년, 2016년, 2017년 계속 핵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북한은 약속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공병호 씨의 좌파적 사고 왜 열공하는가 그 책을 보면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1953년 휴전 이후 북한 당국자들이 단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그들의 입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1953년 이후에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그들의 입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 우리 남한에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있었던 트럼프와 김정은 하노이 회담입니다.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정상이 만났습니다. 처음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 속도가 빨라서 겁이 났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평화협정 맺고 또 헌법을 개정하고 낮은 연방제로 또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분명히 김정은이 숨기는 것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이번 회담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 숨긴 거짓말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니나 다를까 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숨긴 영변 핵시설 외에 두 군데가 있다는 걸 지적을 하고 이를 폐기할 것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결국 김정은이 이를 거부해서 결렬될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핵시설이 영변 하나만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정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숨긴 두 곳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이것을 몰랐다는 것입니까? 몰랐다고 한다면 이거 직무유기지요. 큰 문제지요. 또 알고도 국민을 속였다는 말입니까? 속였다고 말한다면 이것도 국민을 속이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것이지요. 이 회담이 끝난 다음에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건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반드시 해명하고 넘어가야 될 국가적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게.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말하지 않고 언급도 하지 않고 야당도 묻지 않고 책임자를 문책하지도 않고 의심이 가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친북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북한의 말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다가 미국으로부터 하여 거짓말쟁이라 그런 말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문 대통령이 제2의 김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